행복아님, 탄피바지가 또 다 찢었습니다. 탄피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탄피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좀 괜찮은 탄피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파츠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 탄알틱 교환이 가능한 탄피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바지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매품, 수동형 사탕기도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 해병대 예비역 중사로 전역한 해병대 예비역 포병 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해병대 예비역 포병 중사님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는 최근에 해병대에 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수근 상병 사건이 있던 해 부대에서 또 계셨고, 마지막에는 또 도서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오늘 크게 주제를 좀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해병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역을 고민하고 있는 선후배가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신 곳이 최수근 상병이 계셨던 그곳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해병대 1사단 포칠대대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도서 지역 연평부대에서 마지막에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 아신 분들 다 알아보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볼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물론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해병대는 워낙 좁으니까요, 그죠? 네,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말투, 그러니까 아마 목소리 변조를 해도 말투 들어서 알 거예요, 그죠? 예, 아마 다 알 거. 해병대는 알지 그만큼으로 않을까. 좁기 때문에 연평부대 가시기 전에 이제 최수근 상병이 있던 포칠대대죠? 예,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근무를 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수근 상병 사고가 터지기 몇 개월 전에 전출을 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사고 나기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 연평도로 전출을 가가지고 그 사건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을 겪지 못했지만 어차피 거기서 4년이나 계셨기 때문에 부대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대 거 동료들에 대해서 전파 들은 거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예, 오늘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최수근 상병 사고 어떠한 일로 좀 터진 것 같습니까? 일단 무리한 지시를 한 지휘관이 있었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한 그 지휘관에 문제가 있었고, 일단 첫 시작은 그 어떤 지휘관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지휘관이라고 예. 한다면은 대대장급입니까? 여단장급입니까? 사단장급입니까? 사단장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그러면은 다시 본론적으로 돌아와서 예.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좀 부대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사고가 난 건 우리가 워낙 많은 매스컴에서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무리한 지시, 해병대 티셔츠를 입어라, 뭐 조끼가 없는데도 막 들어가서 수색해라 라는 이제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에 안 들어갔다고 막 자기 몰랐다고 하는데 정훈 장교한테 그걸 보고를 받은 근거도 있고 다 증거가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발뺌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국민들 여러분들은 그 부대에 대한 분위기는 다 기억 못하고 이거 특검을 하니 마나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가고 있는데 그 뒤에 해병대, 그 이후에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바뀐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앞으로 그런 작전, 그런 구조가 있을지, 뭐 구조할 수 있는 용품이나 그런 안전용품들을 좀 더 보급을 해준다거나 좀 더 특수한 임무를 하는 그런 뭐 특수 수색대라든지 그런 걸 좀 배우는 전문 인력들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긴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해병대는 바뀐 게 없고 크게 바뀐 게 있다면 그나마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 기억으로 안전 책자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부대에서 책자요? 종이로 된 안전 책자를 뭐 만들어줬는데 포켓 사이즈입니까? 아니면 큰 겁니까? 포켓 사이즈로 자그마하게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데, 그거를 항상 과업에 지참하고 다녀라. 만약에 순찰 돌아다녔는데 이걸 꺼내 발할 수도 없을 때는 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것까지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짓만 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왜 군가 모음집 같은 거 전투복 옛날에 예. 넣고 다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투복에 넣으면 땀 나고 막 그러면 다 물들고 그러잖아요. 젖고. 예, 의미가 없죠. 사실상 종이만 날리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한 번씩 읽고 들어가는 거 뭐 그것도 뭐 이해하겠는데 예. 그걸 다 소지하고 다니고 검사하고 다녔다. 예, 또 검사하니까 이 막 그 체크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도 이 해병대가 사고 터지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엄청 얘기했는 게 예. 아마
그때는 계셨을 것 같아요. 해병부대에 제가 방송했을 때 이치마린 사건. 그때 있었습니다. 예. 그땐 좀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 이제 사단장이 이제 교대되고 나서 좀 이츠마린의 시작으로 부대에 점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훈련하는데 교범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책을 들고 나가라든지 아니면 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들고 나가라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얘기했고. 해병 대원이 훈련을 나가는데 예. 교범이나 뭐 전투에 대한 게 아니라 나가서 공부할 자격증 공부할 책을 가져가라고 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되고 난 사단장님께서는 맨날 매 훈련 때마다 부대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츠마린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시한 과업, 예를 들어 이츠마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격 몇 발을 많이 해야 된다, 책을 몇 권 읽어야 된다, 자격증을 몇 개 따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물어봤을 때 본인 기준에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뭐 대대장, 중대장을 좀 뭐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면 병력들한테 또 그걸 암기시키고 달달달 뭐 툭 치면 나오시게끔 또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예, 결국에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부조리를 장성급이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당시 이치마린 사건 했을 때도 이치마린 하나 둘 뭐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외우면 막 혼나고 그래서 선임이 후임들을 뭐 암기 강요시키고. 예, 결국에는 또 그런 병사들 사이에서도 좀 있지 않았을까. 강요를 계속 하니까 위에서. 근데 그런 뭔가 보여주기식 그건 쇼잉이잖아요 한마디로. 아무나 예, 없이 쓸모없는 쇼잉입니다. 쇼잉인데 참 쇼잉을 좋아하는 분이셨네요 그분은. 저는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고, 물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책을 읽는 건 좋죠. 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나갔다면 훈련에 관한 교범을 들고 와서 그걸 본다든가 강제로 그렇게 이츠마린들을 외우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또한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격 관련해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데 병사들한테 너는 사격 몇 발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항상. 거기서 어떤 여단의 한 병사가 자기는 10,000발을 넘게 쐈다, 일병인데 10,000발을 넘게 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굳이굿대로 믿으셔서 다른 부대 갈 때마다 넌 사격 몇 발 했어 하면 뭐 몇천 발 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대대장들한테 어떤 애는 몇만 발을 쐈다는데 너네 대대들은 몇천 발밖에 못 쐈냐, 교육훈련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특수부대 부대마다 교탄이 할당돼 있는데 그거를 믿으신다. 아 그 10,000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10,000발? 10,000발 쏠 수가 있나? 몇천 발도 못 쏘죠 사실. 그죠. 10,000발을 쏘면 예. 총열이 다 그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군생활 하면서 사격 10,000발 했을까. 나도 10,000발 안 쏴봤을 것 같은데요? 그 기껏해 한 번 쏘러 올라가면 많이 쏴야 20발씩 5번 쏜다고 100발이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일반 병사가 전역할 때까지 1,000발을 한 2,000발 넘게 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10,000발을 믿었다? 예, 믿으시고 막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좋크겠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에이, 그랬다. 에이 설마. 에이 사람들이 그랬다. 야, 설마. 전 설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에이. 제가 그때 참모직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그냥 그랬다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해병대 1사단은 이츠마린 사건 이후에도 수해복구를 나간다는 명목으로 나가서 인원들이 당연히 수해복구니까 민가 뭐 진흙탕 같은 뭐 진흙 빼내기나 작업 같은 걸 생각하고 삽이나 작업 같은 걸 챙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시신 뭐 수색을 하고 뭐 실종자 수색을 한다고 손에 손잡고 그물처럼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케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고 사고를 지시한 사람도 다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사건 이후에 부대의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해병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한동안 좀 어두운 분위기였죠. 되게 암울해 있었고 실제로 7대대 근무하던 뭐 후배들은 전화 뭐 해보고 얘기 들어보면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PTSD가 있겠군요. 예, 그렇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군에서도 PD 관련된 그런 치료는 해줬을지 모르겠네. 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치유를 행사를 했다고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단장이 이 취임식을 하면서 보직해임을 안 당하고 계속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단 대원들은 어땠어요? 그 사단장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안 따르려고 하고 그 사건 뒤에 안 따르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피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이제 좀 더 레전드인 게 있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네. 교대하기 전에 이취임식을 했는데 그때가 진짜 좀 많이 개판이었다. 교대한 사단장한테 경례도 안 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보통 사단장 이취임식을 하면 되게 엄중한 분위기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그때 이취임식은 정말 분위기도 안 좋았고 개판이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 대열 속에서 일부러 경례를 안 했다라는. 예, 대열 속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경례도 안 경례도 했고. 안 하고 예.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이 있던 대대에 계셨어요? 그 대대장님은 좀 평소에 어떠셨습니까? 대대장님께서는 되게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항상 새벽 4시 5시에 출근하셔서 항상 각 중대 순찰하면서 특이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시는 지휘관이셨습니다. 되게 병사들 근무 관련하는 것도 최대한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제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격리를 보통 한 2주씩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대대가 했지만 해병대도 마찬가지로 한 개 대대를 잡아서 2주 동안 격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간부들 몇 명 지원 나가서 퇴근 없이 거기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주야비 근무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고, 병사들도 거기서 못 나오고 계속 갇혀서 지내서 다 같이 힘들었을 텐데 7대 대장님이 거의 유일하게 항상 새벽 아침 일찍 순찰 오셔서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하시고 간부들 격려해 주시고 가셨고, 항상 간식도 챙겨 주시던 게 7대 대장님이었고, 모든 간부들이랑 병사들이 7대 대장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예,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제 대대원들 대대장님 존경하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갑자기 꼬리 자르기 당한다는 느낌 들었을 때는 좀 분노가 많았겠네요. 그래서 병사들도 그때 분노 되게 많았고, 왜냐하면 병사들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 뉴스나 뭐 유튜브에 다 올라오니까 그 내용들이 병사들도 모를 수 없으니까 되게 분노를 많이 했었고, 연평부대에 있었던 병사들도 분노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대장님 앞에 있던 백판에도 대대장님 보고 싶습니다,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많이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으로 봤는데 네. 대장님이 그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대대원들이 대대장님실에다가 예, 대장님 앞에 보드 대장님실인데 거기다가 백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병사들 애로사항이나 간부들 애로사항 있으면 이거 적어라, 건의사항 있으면 적어라고 거기 두셨는데 마지막 대장님 나가셨을 때 그 글들이 많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장님을 좀 많이 그리워했군요. 예, 대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모든 걸 엉 뒤집어 쓰고 지금 보직해임 예. 당하고 그러고 있으니 정말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분도 자신의 지휘하는 병력을 잃었다는 것 본인도 아마 본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세세하게 봤다면, 내가 조금만 더 위험 인지를 좀 더 했더라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 대장님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쵸. 최고 상관인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데 이게 안 따를 수가 없고, 모든 부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네만 안 하냐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명령을 이행한 건데 참 안타깝네요. 예, 좀 너무 안타깝잖아. 최소한 그래도 사단 조치 사항으로 구명조끼라도 좀 입혀준다거나 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나지 않았을까가 제 해병대는 생각입니다. 구명조끼가 다 없어요? 일단 포병에는 없습니다. 포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사단에서 뭐 지시를 해서 상장대대나 아니면 뭐 기수 상륙대대 이런 데 좀 얘기를 해서 빌려주게 했거나 했으면 괜찮을 텐데 뭐 그런 조치도 없었다 했고, 그냥 뭐 빨간티 보이게 들어가라, 이게 전부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아직도 이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좀 잘못한 사람은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죄 없어 하면서 숨어 다니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휘관의 말을 목숨같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경향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지휘관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불신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내 목숨을 지켜줄 것처럼 되게 의리 있는 사나이인 척했던 사람들이 결국 사고가 터지면 사령관이든 사단장이든 지금 둘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령관도 솔직히 지금 해병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최고 상관인 지휘관들을 얼마나 따를지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진짜 그문이네요. 사령관도 그렇고 참 그나무 그 나물 다 그놈이 그놈일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다 자기들 배신하고 자기들한테 죄 뒤집어 씌울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그렇게 돼서 모병률도 간부 지원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나빠지는 길로 가지 않을까. 지금 해병대가 참 한때 해병대를 사랑해서 입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건이. 해병대는 지금 좀 사람이 많이 부족한가요? 예, 지금 해병대도 사람 많이 부족하고, 지금 도서부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 장비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한데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섬에서 나오면 4년 있다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뭐 이제는 진짜 포병이랑 방공병과들은 진짜 3년에 한 번씩 불려갈 수도 있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옛날에 4년 로테이션이었는데 지금 더 빨라 주기가 빨라졌다 이거죠. 주기가 지금 확실히 더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럼 야전부대 해병대 근무하실 때 하사가 언제 들어왔어요? 뭐 하사가? 육군 같은 경우는 하사가 2년 동안 안 들어왔다, 뭐 3년 동안 하사가 없었다. 예. 내가 4년 차인데 하사 막내였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해병대는 좀 어때요? 뭐 제가 하사 때는 각 중대 포반장이 한 3명? 간부 포반장이 3명, 4명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최대한 풀편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사람이 육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사람은 계속 들어옵니다. 해병대도 사람은 계속 들어오지만 특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인건하는 사람이 뭐 한 기수에 40명? 30명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들어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섬 가는 주기가 너무 빨라졌다. 도서 순번이 도수선이 빨라졌다. 도서문이 엄청 빨라졌고 그것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결론. 예, 결론은 아무튼 사람이 없고 제가 하사 때는 조종수가 없어갖고 병 조종수랑 간부 포반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맨 뒤에서 FGC라는 장갑차를 조종을 하다가 제 포반으로 뛰어가서 막 포반장 임무 수행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예. 지휘 차량인가요? 예, 사격 지휘 장갑차 사격 지휘 장갑차를 타고 가서 예. 포 세워놓으면 뛰어 내려가서 포 쏘고 뛰어 다시 내려가서 돌아온다는 거죠? 뛰어 내려가서 방열하고 막 포 그러다가 사격 다시 지휘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타고 가고. 예, 다시 또 뭐 이동할 일이 있으면 다시 가서 네. 자주포 조종해주고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 제가 중사 살기 직전에 좀 나아지다가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제가 연평부대에 있을 때는 중사 달고 거의 5년차 됐을 때였는데 5년차 중사인데 그때 연평부대 이제 그 중대 때도 제가 막내였고 그리고 거의 1년 좀 되니까 후배가 2명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평도에서도 근무하셨는데 연평도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연평도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일단 연평도 가장 큰 문제 간부 숙수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건물이 1990년도인가?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을 이제 거의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왜 못하냐 건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집안이 너무 약해서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면 무너진다. 그럼 90년대 그 첫 모델 그대로 순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순정으로 오리지널로 가고 있죠 지금. 와, 다 사갔을 텐데. 예, 다 사가서 실제로도 대부분 연평도 숙소 방을 보면 부서관들 특히 부서관 사람들을 보면 일단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거실이 있겠죠. 그리고 네. 거실이 있는데 이제 방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실에 한 명이 살고 그다음 나머지 3명이 각자 방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실 또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오픈해 놓은 거실이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한 23년도에 가벽을 세워줬다더라고요. 아, 가벽을. 근데 그 가벽도 공사를 좀 이상한 걸 가져와서 이상한 나무를 가져와서 위엔 다 뚫려 있고. 진짜 가벽이네. 예, 진짜 가벽. 그러니까 연평도에 사는 간부들은 심지어 퇴근하고 나서도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도 다 뚫려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방에 한 방에 들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디 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놀러 갈 특히 데도 없고. 임기제 부사관 인간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일반 하사 전역하기 전까지 방을 아예 안 줍니다. 병사들이랑 똑같이. 예,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그냥 자기 중대 선배 방에 얹혀 살거나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좀 숙소가 빨리 지어져야죠. 뭐 25년도에 지어진다고는 하는데 뭐 1년 남았는데 될까? 지금 연평도는 예. 물도 안 나오죠 숙소에. 물도 많이 안 나오고 일단 바다 특성상 수도관이 안 좋습니다. 수도관이 안 좋다 보니까 녹물도 많이 나오고 이 하얀색 필터를 새로 살면 딱 갈아 끼면 하루 만에 노란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의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심지어 부대에 있는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수기랑 수도시설 이런 거 필터실을 제때 안 갈아주면 물이 짭니다. 그래서 배가 오랫동안 못 들어와서 필터를 못 갈았다. 그러면 그날 정수기에선 짠물이 나오고 밥은 짠밥을 먹게 됩니다. 바닷물이니까. 바닷물 끓여 쓰다 보니까 뭐 밥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정수기 물이 진짜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필터를 제때 안 갈아주면 짠물 나오고 그럼 어떻게 먹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짭짤한 물이죠? 좀 많이 짭짤했습니다. 저는 헐. 많이 짭짤했는데 뭐 그때마다 비상급수라고 해서 뭐 군수단에 있는 소방반 대원들이 좀 물을 막 지하수 물을 갖다 주긴 하는데 솔직히 그걸로 좀 부족하죠. 아, 대박이다. 연평부대에 있는데 진짜 열악한 곳에서 하고 있네요. 연평부대는 진짜 가면 진짜 힘든 곳인데 근데 가는 주기마저 빨라지고 있으니 점점 더 전역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 결혼하는 사람들 어떡해요? 결혼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숙소는? 있긴 한데 그 숙소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대부분 선배들 보면 혼자 들어와서 사는 선배들도 많고 그냥 가족들 두고 혼자 들어와서
2년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대부분 혼자 살겠네요. 대부분 혼자 사는데 가족끼리 사는 간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애가 어리다 보면 병원이 없으니까 거기는 병원을 갈 방법이 없으니까 뭐 애가 좀 어리거나 그렇다면 그냥 혼자 들어와서 하신 선배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는 있어요? 연평 초중고가 있는데 전교생이 20명이라 했나? 나쁘지 않은데 프라이빗한데? 초중고가 한 번에 다 모였어요. 아 초중고가 하나로 돼 있어요? 예, 하나로 거기 가서 학교 맨 위에 보면 이름이 있잖아요. 연평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이런 곳은 또 처음 봤어요. 교장 선생님도 한 분인가 그러면? 교사분들은 좀 그래도 몇 분. 교장 선생님. 예. 교장은 한 분인가? 교장은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고. 와 대박. 예. 와 근데 거기 아이들은 약간 군인 가족이 많겠네요. 대부분이 군인 가족이죠. 80%? 지금 해병대가 역대 지원율 최저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정해져 있죠. 일단은 이 최수근 상병이 사건이 터졌는데 물론 이 사고는 날 수 있는데 가장 책임이 있는 지휘관이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 어떤 민간인이 그걸 보고 해병대를 믿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가 가장 크죠.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지금 병사 월급도 계속 오르고 점점 대우가 안 좋아지고 있는 판국에 과연 지원을 할까? 그걸 보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문제는 정해져 있고 왜 안 오는지는 다 누구나 알고 있게 이유가 정해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모병 활동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그것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역하신 지 한 3, 4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역하시고 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진짜 군대가 정말 사회에 비해서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배들이 전역할 때 항상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회는 지옥이다. 네. 나가면 진짜 힘들다 그랬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사회가 훨씬 낫습니다. 저희 군대에서 출장 가면 출장비 제대로 안 주지 않습니까? 네. 니네 거의 돈- 안 준다고 봐야죠. 예, 니네 돈으로 알아서 밥 사 먹고 알아서 저는 출장 가면 기본적으로 카드가 나옵니다. 법인카드. 네. 그 법인카드로 숙소비 다 계산하고 그리고 뭐 밥 먹은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일을 만약에 제가 제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한 번씩 일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따라서 복지가 저희는 뭐 금요일 날 오전만 일하고 퇴근한다든지 근데 군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부조리한 게 없죠. 군대에서 부조리 어떤 거 나오셨어요? 해병대 부조리. 좀 장난으로라도 많이 맞았죠. 아니 맞는 거? 예, 뭐 그 약간 일상이죠? 예. 해병대에서는. 많이 맞진 않아. 많이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장난으로 툭툭 꼬집고 치고 뭐 스포츠에서 물어봤는데 모르면 한 대 지어 바뀌기도 하고. 그 정도면 뭐 애교죠 해병대에서? 예, 그 정도면 뭐 그럼 해병대가 셉니까 특전사가 셉니까? 해병대가 또 해병 보신 분도 있네요. 아이 상륙군 또 최선봉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제 전역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전역 취업 박람회. 취업 박람회 전역자 취업 박람회 예. 거기서 2년이 돼서 지금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뭐 취업에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 좀 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저 뭐 선배들한테나 후배들한테 가끔씩 연락 옵니다. 뭐 취업 전역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 사실 모를 만도 한 게 뭐 저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배우는 게 없으니까 모릅니다. 저도 다 몰랐는데 일단 취업 박람회가 있으면 꼭 참가를 해서 가서 다 돌아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오고 정말 대우도 좀 괜찮게 해주려고 하고 저도 거기서 이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취업 박람회를 꼭 가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전직교육센터가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해주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많이 참가하십시오. 거기서 뭐 해주는 기능사 교육 같은 것도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역하기 전에 기본교육이랑 진로교육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듣지 말고 꼭 대면 교육으로 신청하셔서 그거 파견 신청돼서 파견비도 나오니까 꼭 가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지금 좀 만족하세요? 다니는 회사에? 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페이는요? 페이는? 페이는 저 마지막 중사 전역했을 때랑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고 뭐 중사 월급이 이렇게 또 빛나는 월급은 아니니까. 저도 뭐 신임이다 보니까 근데 뭐 하사 때 뭐 이것저것 딴 160 받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많으니까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대대장님 정말 좋으신 지휘관이셨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장성급 지휘관이나 그런 지휘서신을 보면 거기에 한 번씩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너희가 간부고 너희가 그 계급장을 달고 있고 간부면 그 계급에 맞는 행동과 언행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꼭 그 지휘서신 내린 그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